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77,000원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상 이 산업은행의 블록딜 이슈로 한번 상승했다가 하락한 이후로 옆으로만 계속 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없을 구간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오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로도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대선이 있었다 보니까 여러분 대선 관련해서 AI가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솔트룩스를 비롯해서 마음 AI도 올라가고 이렇게 AI 관련주들이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폐 쪽으로 해서 상한가에 좀 마감을 해주면서 웹캐시나 유라클 같은 경우도 시원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는데, 하나오션은 사실상 지금 딱히 그렇게 재미가 없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제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친환경 선박과 특수선, MRO 시장을 개척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만큼 하나오션의 성장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방산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당분간 조선 슈퍼사이클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스마트 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으로 해상풍력 내수 시장 확대,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 중소조선사의 경쟁력 제고, 특수선 건조와 MRO 시장 확대 등 5가지 정책을 내세웠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번을 좀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시장에서 수급을 별다르게 끌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점 찍고 질질질질 흐를 법도 한데 옆으로 가고 있는 거, 저는 정말 좋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때 60일선이 지금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실적 부분이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철저하게 상승하고 나서 검증하는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런 케이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오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이 이 종목을 다루실 때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공지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100% 공적인 채널이다 보니까 100%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100% 무료로 금전 요구하는 유튜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해서 6월 10일 날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수익금 환원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중간에 자세한 참여 방법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은 참여가 가능하실 겁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해 볼 건데, 하나오션 오늘 이런 내용의 기사도 좀 나와 있습니다. 하나오션 글로벌 선급과 친환경 기술 협력 강화,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개발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15만 CBM급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을 개발하고 LNG 운반선 설계 효율성 극대화라는 내용의 기사가, MOU가 좀 체결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뭐가 있냐면은, 하나오션 노르웨이에서 저탄소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선도, 노르웨이 시핑 25에서 친환경 기술 협약 MOU 체결,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연료탱크 친환경 기술 개발, 이렇게 좋은 내용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오션 주가가 지금 시원한 상승 흐름이 없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많이 답답하고 지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굳이 지금 다른 AI부터 시작해서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아니면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얘네랑 경쟁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수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내보내면서 굳이 여기서 싸워서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 수혜 주기 때문에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오션 자체는 사실 단기적으로 대형주 치고 엄청 많이 오른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런 구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죠. 한국 조선에 러브콜을 보냈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시원한 상승이 나오면서 대략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3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는데, 옆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검증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검증? 실적에 대한 검증,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실적에 대한 발표가 분기보고서 통해서 나왔을 때 이제 옆으로 가면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기보고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 3개월 며칠입니까, 여러분? 60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었는데, 60일 이동평균선 타면서 잘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오션 지루하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한번 진짜 털어서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얘네는 어떻게 지금 좀 진행이 됐냐면은 여기서부터 급하게 거래대금이 들어왔거든요. 최근에 상승했던 이런 구간에서 급하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역대급으로 거래대금이 지금 터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유통비율이 33%밖에 안 되는 이 주식을 아래로 털어서 지금 신용 물량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털어내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연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올라가는 이슈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오션은 연말 고수익 선박 비중 확대가 되면서 목표가가 12만 원이라는 내용의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연말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잡힐 건 뭡니까? 22년도에 저선가 물량이 있었는데 그게 80%부터 42%까지 빠르게 감소해서 이익은 본격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뜻이고 쭉 내려보면은 이 표로 잘 정리를 해놨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저선가, 그러니까 싼 마이배를 물량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고선가, 비싼 배를 많이 만들고 있고 저선가랑 중선가는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무역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게 쭉 내려보시면은 독일의 하팡로이드라는 회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에 원래 맡기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국에 맡기려다가 한국이 너무 비싸 보니까 다시 중국으로 가든 이런 어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이런 사태가 지금 초래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결국 이 미국 무역대표부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하팡로이드 어떤 회사예요? 독일 회사죠? 독일 회사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중국 가려고 했다가 한국 가려고 했다가 다시 중국 검토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비싼 가격에 하팡로이드는 다시 중국 측에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도 이제 캐나다 관련해서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미국의 아주 든든한 동맹국인데 미국 눈치를 다들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중국이랑 미국 중에 어떤 곳을 선택할래 줄을 한번 서봐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독일에 있는 하팡로이드 어떻게 해야 하려고 했습니까? 중국 가려다가 갑자기 한국 쪽으로 미국의 라인을 타는 거죠. 한국 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중국 쪽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뜻이고 또 여기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럼 난 당연히 미국 편이지 하면서 한국이랑 이제 수주 계약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뜻이고 또 여기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것들 만들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본도 당연히 한국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갈등 구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어디다? 한국이다. 그 중에서도 왜 하나오션이냐? 하나오션 해군 MRO 사업까지 다 완료를 해놨고 필리조선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미국산 LNG 운반선을 하나가 만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간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한판 뜨고 있는데 이 미국은 중국을 견제를 하려고 어떤 식으로 과거부터 해왔었냐면은 관세를 때려가면서 견제를 해왔잖아요. 이 관세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때렸고 2기 행정부 때도 똑같이 때렸습니다. 이때 1기 행정부 때 만약에 견제를 안 했으면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나왔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GDP의 70%까지 진짜 턱 밑까지 쫓아오면서 무려 5%에서 10%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그 큰 GDP에서 어마무시하게 해낸 나라기 때문에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좀만 더 하면 역전이다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나타나서 중국을 이렇게 견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기 행정부 들어서 관세 똑같은 얘기는 먹히지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해양 패권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해양 패권. 해양 패권을 가져오려면은 군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는데 이 군사적으로 접근하는 건 뭡니까? 함선을 만들어야겠죠. 함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랑 우리나라랑 이렇게 MRO 사업까지 완료를 해버리면서 군사적인 패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던 것처럼 중국산으로 만들어진 배에다가는 내가 입항 수수료를 때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뭐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백년대계라는 큰 계획이 있어요. 이 어떤 계획인 거냐면은 중화를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100년짜리 거대한 계획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만약에 중화를 뻗어나가려고 하면은 1대1로라고 해서
내륙 쪽으로 통하는 길 그리고 해양 쪽으로 통하는 길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해양 쪽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대만이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는 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가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 동남아가 있으니까 나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해양 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북한한테 항구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북한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걸 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존재라서 중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대만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몇 년 안에 침공할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사실 중국은 내수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 졸업자 수가 10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25%인 250만 명이 지금 실직자 상태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실업률이 20%만 넘어간다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건데 25%에 달하는 실업률이라는 얘기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죠, 여러분. 경제 성장률도 침체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중국도 출산율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근데 중국은 사실 이게 기하급수적인 게 있어서 중국은 출산율이 낮으면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자원이 소모되고 고갈되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수도 있거든요.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3억 명 가까이가 몇십 년까지 해서는 사망할 거다. 굶주림으로 이런 내용의 분석도 있을 정도로 출산율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5번째로는 뭐냐면 PF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산 중국인들이 있는데 이 분양을 받았는데 이 시공이 올라가다가 미분양된 이런 건물들이 9천만 채가 있거든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가 1,300만 채인데 9천만 채의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공산당 내부도 사실 권력 서열 문제라든지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뭐가 있겠죠, 여러분? 위구르, 신장, 티베트, 내몽골 뭐 이런 게 있겠죠. 소수민족 문제도 다 해결이 안 된 상황이네. 그 혼란스러운 내부 상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부의 적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고 그게 바로 뭐다? 대만이다. 그럼 대만을 두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한판 뜬다라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기 태평양 칠함대가 대기를 타고 있다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태평양 칠함대 여전히 항공모함의 숫자는 어디가 앞서고 있습니까?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군함의 숫자를 제껴버린 게 중국입니다. 군함의 숫자가 이제 중국이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지금 태평양 칠함대가 가장 큰 자부심이었고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바탕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군함 숫자에서 져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선업 행정명령에 재건 서명을 해버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우린 아주 많이 뒤처져 있어서 예전에 하루에 한 척의 배를 만들곤 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겠다? 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하나오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MRO 사업을 국내 조선소 중 최초로 완료를 한 게 6개월 만에 빠르게 완료한 게 바로 하나오션이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필리조선소 여기 보시다시피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하나오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여기 보시면 10년 뒤 매출을 10배로 만들겠다. 5.6조 원 목표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거 하나오션 10년 동안 장투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한 가지 짚어드리면은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에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할 거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과거에 에코프로가 2030년까지 해서 전기차만 돌아다니는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차만 돌아다니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바이든인데 에코프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2030년에 올라갔습니까? 그 전에 이미 고점 찍고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라고 써 있다고 해서 10년 동안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 그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상승한 걸 검증하는 어떻게 검증해요? 실적 통해서 검증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지금 보통 소요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오션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슈퍼사이클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상 무릎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이고 여기서 시작 끝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슈퍼사이클 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지루한 구간이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3개월
3개월이 걸렸는데 과거에는 몇 년이 걸렸어요? 3년이 걸려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걸 3개월 만에 올라온 겁니다. 다시 한번 쉰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 나왔던 이런 시원한 상승세 나올 때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4년 가까이에 걸려서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주가가 시원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3년에서 4년 동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전에 올라왔던 기간을 빠르게 올라온 것처럼 이번에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때도 빠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가적인 호재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왜 안 올라갈까라고 답답해 하실 거 없이 지금 우리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순번을 기다려 보시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보면서 뭐 코나이, 웹캐시, 유라클,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 섹터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돌 때 다시 한번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조선 종목들이 다시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매집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뭐냐면 거래대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티가 나는데 지금 최근의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졌어요. 이 구간에서 탈탈 털어서 한번 물량 매집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조금 산 걸로 매집이 끝났고 이 위에서 매집한 걸 다 팔아먹고 튀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여기서 매집해놓고 상승을 시킨 다음에 이런 위에 구간에서 한번 본인들이 판 물량을 한번 털어줄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60일 이동평균선 지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승 추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상승 초입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신용이 잠겨 있는데 사실상 유통비율이 3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크게 털어서 이 신용까지 한번 싹 털어놓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연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외국인 세력들이 개입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인데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신용이 잠겨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신용이 안 잠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해서 철저하게 매집을 해서 올라갈 때는 신용이 이렇게 오히려 깨끗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또 저항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저항이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요.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저항이 한번 있고 여기서 저항이 한번 있는 여러 번 저항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얼마죠 여러분? 대략적으로 15만원에서 17만원 사이 그리고 한 번 더 21만원 사이 이렇게 신고가 만약에 가기 전까지는 저항에 한 번씩 걸렸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거에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물린 사람이 여기 오면은 판다라는 뜻이군요. 이렇게 실질적 저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심리적 저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리적 저항. 어떤 심리적 저항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여기가 언제냐면 2013년부터 2014년도예요. 그럼 지금부터 10년 전이라는 소리인데 10년 전에 물린 사람이 내 본전이 와서 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실질적 저항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봉 차트를 딱 놓고 보니까 여기 지금 저항이 있네요 라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 심리가 강해져서 매도하는 게 바로 심리적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물렸는데 10년 동안 매수 한 번 안 하고 계속 물타기 한 번 안 하고 10년 동안 보유하시는 분들은 거의 손에 꼽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거에 어떤 대형주들 크게 움직였던 시장의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바탕으로 지금 올라왔었죠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이슈가 항상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상승 흐름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국민주로 한번 불렸었던 요때 상승 나왔던 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재난지원금을 풀었었죠. 신케인즈주의에 입각해서 재난지원금 그냥 시장에 돈을 뿌려버렸고 그때 당시 금리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때 엄청나게 대폭등이 나오면서 주식, 부동산, 코인 할 것 없이 다 올랐었습니다. 그걸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폈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번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에코프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 전기차 보조금을 주면서 이렇게 전기차를 밀어주니까 에코프로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이 하나오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에 대한 언급 그런 다음에 시원한 상승 흐름이 있었고 최근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얘도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오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행정명령 서명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발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 이게 굉장히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원전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바로 누구다?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하나오션은 사실상 어떤 구간부터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무슨 함선이라는 게 그냥 뚝딱 해가지고 뭐 몇 시간 만에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제 천조국, 국방에 천조를 쓴다는 천조국인 미국이 계속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야, 군함 만들어줘, 군함 만들어줘. 이게 예전에 냉전 시대에 미국이랑 러시아가 핵무기를 계속 막 서로 경쟁적으로 만든 것처럼 미국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군함을 경쟁적으로 계속 만들면요. 계속적으로 어떤 게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오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조선업 시장 자체를 중국이 45%를 가지고 있고 수주를,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36%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두 개를 놓고 보면 그럼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얘기거든요. 81%의 전 세계에 있는 수주 물량을 한국과 중국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처럼 저선가 물량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 고선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남을 수밖에 없는, 비싼 거 만들어서 크게 먹는 게 가능한 게 바로 한국 조선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 동맹국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캐나다가 됐든 일본이 됐든 아니면 뭐 독일이 됐든 유럽이 됐든 이런 곳에서 딱 이렇게 발주를 딱 수주를 넣으려고 했더니만 비싸더라도 그냥 한국 거 쓰자. 왜냐? 중국 거 써가지고 괜히 미국한테 밉상 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싹 다 어디로 올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 러시아나 뭐 이런 데는 중국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어떻다? 얘네들한테 입장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사실상 대안이다. 왜냐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오션을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는 걸 지켜보면서 신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응만 잘하시면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타점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실상 돌파 타점이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부임 처음 하면서 급하게 돈이 들어온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거래대금을 보고 따라붙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한번 상승해 놓고 다시 한번 흐름 만들고 장기평선 지지 받고 다시 한번 돌아 나가면서 5일선 타고 올라가는 돌파 타점에서 제가 기존 분들한테는 좀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1월 7일인데 1월 7일 날 뭐라고 안내 드렸냐면, 여기 하나오션을 제가 세력이 매집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한번 받아가 보십사 해서 1월 7일 날 신규 진입으로 41,900원 이하로 해서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텔레방 링크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텔레그램이 훨씬 실시간 대응하시기엔 유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9090-6693번으로 하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공적인 채널이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왜 도대체 진행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종국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이제 100만 명 구독자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수익 많이 내드리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쪽에 영상 공유하기라고 있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이렇게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할 때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두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독자 이벤트, 유튜브 수익금 환원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캡처 해두시고 9090-6693으로 지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환원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들 시드 만들어드리는 이벤트의 일환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코인까지 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는데 010-900-6693으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있는데, 이번에 진짜로 매집이 대박으로 좀 진행된 이 종목을 제가 아무래도 가져왔는데요. 오늘 좀 돌려주는 흐름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뾰족 솟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다시 한번 급하게 들어 올려주면서 흐름을 지금 만들어줬다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시죠? 이런 어떤 돌아나가는 흐름이 지금 확인된 상황에서 갭든 상태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데, 급하게 갈 걸로 해서 제가 이거 매집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왜 매집이 대박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바닥에서 박스 치면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사실상 변동폭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을 그걸 먹으려고 계속 세력이 돈을 투입해 가면서 이렇게 단타치고 있다고, 용돈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매집이 좀 진행 중이냐면, 마치 신성델타테크에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승하면서 올려치고
옆으로 특이점 발생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타면서 이렇게 1년선 위로 올라타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차트의 흐름이 신성델타테크 매집한 방식이랑 아주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 신성델타테크가 초전도체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과거에 매집했던 구간을 자세히 확대를 한번 해놓고 보시면요. 정말로 똑같다라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실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올려치면서 공격적 매집 3번 했던 게 매집주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성델타테크도 올려치면서 공격적 매집 3번 하고 옆에서 특이점 한번 발생시키면서 이전에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한테 본전을 주게 본전을 줘서 나가라고 한번 한 다음에 이래도 안 나가 하고 줄줄줄 흘러내렸던 게 신성델타테크인데 마찬가지로 매집주도 줄줄줄 흘러내렸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1년선 위로 올라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년선 위로 올라타고 그 뒤로 신성델타테크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시원한 상승 흐름 거의 18배에 가까운 정말 미친 대폭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매집한 구간이다라고 한 게 짜부라져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을 해버린 게 신성델타테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집주 같은 경우엔 좀 멀리서 보시면요. 바닥에서 철저히 매집을 했다 보니까 이 위로는 매물대가 없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을 했다 보니까 이 위로는 사실상 매물대가 공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 뚫어주면 시원한 상승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고 가고 있는데 여기가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목표로 잡고 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300% 이상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점상, 상한가 연속으로 여기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300%, 500%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시가총액이 2천억 언더짜리 스몰캡 종목을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슈가 있어야겠죠? 핵폭탄급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핵폭탄급 이슈가 왜 핵폭탄급이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올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1기 행정부, 2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이 관세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1기 행정부 때 언급했던 이 이슈가 아직까지 2기 행정부 때 들어서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언제 언급을 할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대선이 끝났죠? 대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나서 분명히 언급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이슈다 보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매집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9090-6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참여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받아가셨으니까 별도로 보내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거 올라가고 나면 분명히 한번 공개를 할 텐데 시원하게 상승 흐름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잡지도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 그 트레이더 K가 얘기한 거 그냥 받아가서 살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남는 시드가 있다라고 하시면 9002-6693으로 매집 적어서 보내주신 다음에 포트에다가 구성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